너의 자식을 알라 에듀소스의 환경부장 성경석입니다. 네, 에듀소스 정교회장 김켈리입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학교 선생님에서 시작하셔서 EBS 강사 생활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계시는 영어 교육 현장에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홍공TV의 허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짜! 네, 반갑습니다. 홍공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버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근본은 교사인데요. 시그니처 동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성경석 TV가 그런 동작이 없거든요. 없으세요? 상당히 부럽습니다. 김켈리 선생님도 있으세요? 저는 네.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괜찮네. 네. 좋은 거 하고 계시네. 이런 걸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차마 그 동작 못 하고 있는데 두 분 아주 과감하시네. 렌탈 가능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영어를 또 좋아하게 되는 거랑 그게 성적으로 또 이어지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할 때는 너무 재밌게 잘했는데 시험 쳐보게 하면 성적이 안 나온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아하면 잘할 확률이 높은 건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시험 자체에 좀 긴장을 많이 학생들 like me. 저도 이제 긴장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실수를 꼭 이제 1번부터 틀리면 이제 멘탈 이제 쪼개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신적인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옮겨지면서 사실 나는 이제 편하게 즐기고 이런 걸 하다가 갑자기 이게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되면 이게 지금 나는 즐기고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왜 답을 하나로 골라야 되냐. 혹은 문제로 옮겨지면서 이 해독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주는 또 공포, 좀 해독이 안 된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거랑 시험이라는 시스템이 주는 거는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성적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가 못하는 건 아니다. 네, 못하는 건 아니다. 시험이 잘못한 거다. 시험이 잘못한 거. 네, 그럼요. 네. 아무튼 오늘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영어 즐기면서 성적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언들 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오늘 제가 뿌리고 가겠습니다. 와. 우리 허준석 선생님께서 영어 공부할 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세 가지 리스트를 뽑아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깜지! 이거 빽빽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빽빽이 혹시 많이 해보셨습니까? 예, 아주 학창 시절에 가끔 했죠. 왠지 최근에도 하셨을 것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빽빽이를 하다가 네네네. 참 현타가 와가지고 그쵸.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네. 그래서 이걸 평생 잊지 않을 나만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오. 그렇게 이제 어릴 때 좀 바꿨죠. 방식을. 근데 남다르게 공부 잘 하셨잖아요. 네, 잘게 또 육사도 또. 아니 뭐 자꾸 지난번부터 자꾸 그 얘기는 도대체 나무 위키 보고 오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 전부터 팬분이셨군요. 잘 알고 있었어요. 네. 하여튼 저거 잠깐 하다가 이제 방식은 전환하긴 했어요. 네. 이게 느끼신 거죠? 이거 하다 보면. 그렇죠. 깜지는 정확하게 이제 메타인지 세계적인 또 교수님, 이제 리사선 교수님하고도 저희 한번 라이브 했었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3번, 4번 넘어가면 그냥 노동이다. 팔근육 그냥 노동인 맞아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어릴 때 사실은 우리 지금 부모님들 세대, 즉 지금 한 5차 교육과정, 중학교 때부터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깜지 써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치고 틀리면 이제 짝꿍이 채점에서 틀리면 손바닥 맞고 딱 그 시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깜지를 쓰면 순간 효과는 올라가요. 그래서 시험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시험 치다가 중간에 막 까먹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3번은 기억이 나는데 4번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막 3번부터 쓰다가 막 그런 거거든요. 즉 쓰자마자 단기간에 기억은 올라가는데 그 뒤로 이제 쭉 기억이 다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안타까운 방법인데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또 열심히 빽빽하게 쓰면 성실해 보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물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했다. 결과물. 더 이상 어떻게 얘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지금 여기가 시커매져. 맞아. 그 교복 소매 이렇잖아요. 교복 소매 이렇게. 소매 여기 팔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이제 뭐 조금은 남지만 나중에 그 많이 외웠던 뭐 수만 개 단어 외웠지만 영어 원어민들 만나면 그거의 10%도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기억으로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사실은 옳지 않고 저는 좀 센 말도 했어요. 사실은 깜지는 힘듭니다. 사실은 벌 줄 때도 하잖아요. 맞아요. 미국 그 심슨 같은 만화 보면 애가 바트 심슨이 나와서 칠판에다가 나는 다시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막 빽빽하게 쓰거든요.
그게 이제 디텐션 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깜지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은 노동에 가깝다. 그래서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부모님들이 불안하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노동을 시키는 거죠.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애가 영어로 멀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안타까운 방법. 네, 두 번째 금지 리스트는 교재 추천받기. 이걸 하면 안 된다고요? 좀 또 화가 살짝 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교재 추천받기라기보다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인데 교재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기에 가까운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수강생이 한 400만 명 정도인데 지금까지 특히 이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 단어장 추천해 주세요. 단어장. 그리고 단어장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기본, 심화 뭐 엄청 많거든요. 기본 끝나면 심화 가나야 되나요? 그럼 기본은 요 교재가 낫나요? 심화는 얘가 낫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재 나가서 이제 단어장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수준이라든지 뭘 보고 공부했는지 히스토리 제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만약에 얼굴만 제가 아는데 몸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뭘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이제 옷을 맞춰야 되는데 옷을 사이즈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전혀 이 정보가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제가 사이즈를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재를 상대방한테 추천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본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다. 올바른 게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설명한 다음에 교재를 추천해달라. 이건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 제 거 추천하죠. 좀 이런 식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저는 이제 교재는 자신감을 주고 습관이 있으려면 사실 좀 쉬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쉽다라는 건 그 학생의 기준에서 쉬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분량이 좀 더 적거나 이거 맛만 떼떼한데? 뭐 이런 걸 이제 서점 가서 이제 충분히 골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수준보다 좀 낮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추천을 하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어장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문법이라던가 이제 다른 유형의 교재는 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나요? 그것도 홍콩 많이 있긴 한데 농담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문법도 사실은 문법은 저는 어떤 전체적인 조형을 빨리 훑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를 봐도 인강이 막 60강짜리다. 거기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얻으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60강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강이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짧은 거에 있거나 쉬운 게 있어서 빨리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것을 책이든 뭐든 이제 보면 좋은데 만약에 책을 본다고 하면 반드시 인터넷 강의가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행간을 학생들이 못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초입에서 행간을 못 읽을 확률이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다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인터넷 강의가 있는 짧고 좀 간결한 것을 보아서 한번 쭉 돌린 다음에 아 내가 좀 구멍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채우는 식으로 쭉 가는 것이 문법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완벽주의자 기질 가진 분들이 많아서 아직도 수십 강짜리 막 들으면서 고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금지 리스트는 본문 외우기. 저희 중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요. 이거는 뭐 전국 공식입니다. 대한민국 중학생들이 사실 다 외운다 보시면 돼요. 진짜요? 네, 깜지랑 통틀어서 저를 아주 분노하게 만드는. 왜냐하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걸 하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시험 칠 때 너무 유용했어요. 아예 다 외워놨으니까 네. 뭐 문법 틀린 거 찾아내기도 편하고. 전치사 뭐 딱 보면 문제 읽기 전에 답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릴게요. 우리 켈리 쌤한테 이거 고등학교 가서 혹시 다 외웠습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어려웠죠. 이게 글도 길고 또 아예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런 문장들 찾아서 오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신 관리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먹히니까 이 달콤한 사탕에 다들 이제 길이 들어서 저 고등학교 가가지고 언제 이제 저는 이제 자빠진다고 하는데 자빠지냐면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에 자빠지고 내신을 포기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그날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이제 정시 파이터가 될래. 고등학교는 4년제인 거 알지?
점심 5년제도 될 수 있어. 그렇게 파이트. 내신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4, 5년제로 만들 수 있다. 그 근본입니다. 악의 추기로 좀 사실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면 가능하지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초래합니다. 함정이네요. 네, 함정입니다. 이게 당장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본문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게 돼요? 중학교 몇 개 안 중학교 됩니다. 때는 몇 개 안 돼요? 가능했어요. 네. 네. 아, 바로 그냥 오늘 당일치기 가능합니다. 아 진짜요? 네. 애들이 영어 이제 A가 나오면 쌤 저 어깨 햄버거 올라가는 거예요. 엄청 잘하죠? 잘하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고3 담임을 이제 오래 했거든요. 이제 영어가 왜 이러냐라고 이제 히스토리를 파보면 중학교 때. 제가 그래도 쌤 중학교 때는 영어 잘했다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그냥 쌤 외우면 점수 잘 나왔다. 머리 좋았다고 이러는 거예요. 넌 지금도 머리가 좋다. 근데 다 외우려고 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무릎을 치는 거죠. 그래서 본문 외우기는 사실 진짜 하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사실 제가 준석쌤 오늘 나오시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얼마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이 만났는데 아이가 6학년인데 지금 자기 수준에 전혀 안 맞는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이제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데 아예 놓쳐가지고 아이고. 홍보 선생님 혹시 그렇게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뭐 자기 지금 나이에 너무 맞지 않는 영어 수준을 가진 학생 만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보통 조언을 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원래 EBS 이제 중학 오디션을 봐서 공채를 봐서 중학 강사 하다가 다시 공채 봐서 이제 고등 강사 하다가 제 애가 크니까 초등부를 제가 집필을 하면서 그게 이제 베스트 셀링이 된 케이스라서 초중고를 다 이제 좀 파봤거든요. 이게 사실 고등학교 3학년쯤 됐는데 이제 스쿨을 못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 굉장히 멀어요. 이미 너무나 실패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방금과 같은 사례 6학년인데 3학년 때 모든 게 시작됐지 하면서 이제 격차가 그때 시작된 친구들은 사실은 잡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6학년 정도 되는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일찍 시작하는 애들은 잘할 거예요. 근데 6학년의 장점은 뭐냐? 학습력은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1, 2학년 때 애들 보고 단어 외워봐 하고면 스펠링 하라고 하면 애들 10개 채 못 외우거든요. 근데 5, 6학년 가면 야 이게 10,000원 줄게 외워봐 하면 애들 기를 쓰고 외우면 10개 외우거든요. 학습력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는 간단한 거 좀 듣고 이제 파닉스든 뭐든 이렇게 문제집 같은 거 좀 돼 있잖아요. 그죠? 간단하게 한 권으로 끝내기 같은 것들 그런 거 해가지고 학습에 올라타서 가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리고는 6학년 한 말쯤 됐을 때 굉장히 간단한 문법 같은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로 학습으로 잡고 이제 쭉 올라가면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쯤에 골든 크로스 옵니다. 와요. 근데 딴 집처럼 다시 이제 뭐 들려주고 노출시키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떤 빌드업을 하려고 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왜? 학교에서는 이미 입시 영어 나와버리고 그때 되면 그거에서 또 애가 또 현타가 오니까 실패 경험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초저로 갈수록 애들이 좀 편하게 영상도 보고 이렇게 습득에 올라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초고로 올라갔을 때는 학습에 올라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두 개를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도 학습에 기대면 그 사춘기 직전에 타이밍이 있고요. 초저 때는 거꾸로 말하면 이제 막 초저 때 문법 잡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서로 연비가 안 나오는 방법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타이밍이 잡을 때 한 타이밍이 남아 있습니다. 네. 연락 주세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켈리 쌤한테. 어디다 대고 연락? 형님 연락 주십시오. 형한테. 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공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이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혼공을 하고 있는데요. 초6, 중3. 영어 같은 경우 혼자서 그냥 하다 보니 아무래도 중학교 아이 같은 경우 기초가 부족해서 시험 때마다 버거워합니다. 초등 아이는 아직은 할만하다고 하며 혼공 중인데요. 과연 사교육하지 않고 혼공으로 영어 계속해도 괜찮을지요? 듣기 시험은 보통 3개 정도 틀립니다. 저 이 질문을 이제 보자마자 부동산적으로 이제 어디 사시는 분인지 먼저 생각을 해봤고요. 학군질 확률이 높다라는. 네. 학군질 확률이 높고 듣기 3개를 틀리니까 기초가 좀 빠진 건 사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듣기 말고 다른 문항까지 만약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기초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듣기 시험 같은 게 만약에 1회 한 번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틀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3 친구가 학교 시험 때마다 버거워하는 것이 꼭 기초가 부족해서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초 개념도 하고 원서도 이렇게 올라온 친구가 그 학교 학군지의 내신 시험 스타일에 적응이 안 되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내신은 수능과 달리 전국에 수천 개의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출제하는 거기 때문에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교과서도 다 다르고 내는 사람 스타일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사실 중3이면 지금 요 방송 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학기이기를 빕니다, 제발. 1학기면 이 친구는 지금 기초 문법 아마 N회독을 지금 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지금. 그러면서 아마 문제집만 돌아가면서 A, B, C, D 투어를 했을 확률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지금. 왜냐면 문제집을 많이 풀면 익혀진다고 착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영문법을 이제 N번 보면서 저층을 굉장히 단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초가 부족하다고 하면 기초 문법이란 구문을 지금 빨리 수혈을 해라. 근데 중3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월 아니면 기초 한번 돌립니다. 충분히 돌립니다. 그래서 한번 타임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가 3개 틀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좀 제 조카라고 생각하면 좀 찜찜한 부분인데 듣기 틀리는 유형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지엽적인 문제를 좀 틀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애가 떠듬떠듬은 듣는데 전반적인 거 대입하기 안 되는 건지 이제 큰 거를 잘 못 푸는 건지 작은 걸 못 푸는 건지 그 오답으로부터 얘 이제 실마리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그래서 듣기 이제 틀린 거를 보고 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고 중3이니까 아까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 사교육을 하지 않고도 괜찮을까요? 돼 있는데 그럼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교육을 하는 친구는 다 성적이 잘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렇죠. 케바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도움을 받아서 좀 누가 리더가 있어서 같이 끌고 갔을 때 평탄을 치는 또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종합적인 걸 봐야 돼요. 아이의 성향이 좀 경쟁적인 어떤 분위기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집에서 아까 인강이든 뭐든 이런 걸 통해서 기본기 닦으면서 혼자 공부하는 성향이 맞는 건지 그 성향이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오답 분석을 한 다음에 사실 이제 학군지 그다음 중요합니다. 이제 학원 인프라 그다음 지역 어떤 그 내신의 어떤 난도라든지 이런 거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제가 홍콩쌤이라고 무조건 혼자 공부하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학군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이 학생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때 그 네. 듣기 문제 자주 틀리는 거 네. 확인했어요. 네.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는데 아까 문제집 그냥 많이 푼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자주 틀리는 그 유형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들었는데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를 파악 못하고 끝에 가서 스쿨만 들린 거잖아요. 이게 학교 얘기인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는 이제 평소 듣기량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단어 같은 거 자투 시간 하라고 했는데 등하교를 이제 듣기로 할애를 해야 돼요. 네, 통근을 할 때, 통학을 할 때 이 친구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거로 어떤 대입학 문제들, 요즘 문제 은행식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몇째 문제집 이런 것들. 거기 있는 것 중에서 대입학 문제만 골라가지고 등하교 때 들으면서 좀 편안하게 줄 필요가 있어요. 중학교는 되게 느리게 재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하교 때 이렇게 듣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리게 하면 조금 더 낫고 요런 이제 기본이 쌓이면 그 다음은 이제 스킬 조금 얹어주면 돼요. 왜냐면 대입학 같은 경우에 이제 몇 턴 안에 답이 나오는지 보통 정해져 있어요. 수능도 보통 몇 턴 안에 답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요때는 반드시 여자 말만 집중을 해야 된다. 네, 요거는 뭐 담화문, 다음 연설문은 보통 3문장 안에 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다 좀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고 그 다음에 스킬까지 쌓아주면 애가 자신감까지 생기거든요. 그런 식에서 문제를 많이 풀리면 그때는 연비가 난다. 하지만 큰 그런 거 없이 그냥 문제 많이 풀리면 애한테 그냥 좀 사실 노동이다. 그렇군요. 수능 영어, 내신 영어. 네. 이거 좀 구분을 해야죠. 네.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은 전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이제 고교학점제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사실은 정책 변화도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1차 지필고사가 내신에 제가 볼 땐 거의 전부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때 시험을 못 보면 애들이 이제 정시로 이제 돌변을 하고 집에 이제 고등학교 5년제 아니에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네,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학년 1학기 첫 번째 지필고사 그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사실은 준비를 하는 게 고등학교 있을 때 저는 1목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 내신 따기 힘든 학교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거를 좀 잘 날려야 돼서 근데 그걸 잘 보려고 하면 결국은 중학교 때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성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어떻게 하면 고등학교 갔을 때 내가 시험이라든지 학교 어떤 시스템에 빨리 정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즉 새로운 집단에 갔을 때 빨리 정착하는 방법을 중학교 때 사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은 사실은 내신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자기 공부법이라든지 아까 뭐 본문 외우기로 그냥 달콤해도 이거 말고 좀 다른 방법도 해보고 흔들어야 돼요. 자기를. 흔들어가지고 자기만의 방법을 좀 정립을 해야 고등학교 갔을 때 딱 시작하자마자 양이 빡 많잖아요. 그럼 준비를 안 한 친구는 외울 수밖에 없거든요. 울면서 외우고 학원 가면 그 중간고사 하나 볼 때 몇 문제를 풀리게 하냐면 1000문제 풀어요. 1000제를 풀리게 해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면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 천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학교 때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첫 시험은 이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냥 수능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제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신도 동기부여가 별로 안 돼 있고 1학년 때부터 수능을 준비한다? 안 되는 거죠. 수능은 서서히 쌓아올려가지고 3학년 때 굉장히 날카롭게 해서 시험 직전에 완전 테크닉의 절정으로 가서 붙어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학원 가니까 평가원 기출 막 이제 7개년 풀으려고 한다. 그럼 탁 풀잖아요. 그럼 애들이 성적이 팍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잖아요. 근데 평가원 문제가 사실은 정답지도 중요한데 오답지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오답지를 만드는 그 기준이란 게 있거든요. 이제 평가원 연수를 가봐서 아는데 그러면 이제 오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이게 막 정답을 찍는 거를 날카롭게 다듬는 거예요. 그리고는 3학년 거 풀었는데 막 90 몇 점씩 나왔어. 1학년 때부터 나는 이제 영어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1, 2학년 때까지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나의 학습력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사고력이 더 쌓이면서 이제 사실은 기출이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수능 직전에 그럼 평가원이 낸 문항을 다시 감을 잡아야 되는데 풀 기출이 없어요. 1, 2학년 때 풀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풀면 되지 않냐 싶겠지만 다시 풀려고 보면 오답은 안 보이고 정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이란 것은 왜 선배들이 그 자빠졌을까요? 당일날 딱 처음 보는 고사실에 들어가가지고 첫 경험을 하는데 딱 처음 나오는 게 기출이잖아요. 그 날것의 경험을 잘 풀어야 되는 게 이제 과거 시험인데 그걸 너무 쉽게 풀어버린 거예요. 양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3학년 가서 기출거지가 되는 거예요. 기출거지라는 전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도 답이 3번이 보이거든요. 이거 4번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1학년 1학기 첫 번째 지필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라. 1학년 때는 내신에 거의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된 상태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능을 어떻게 공부할지를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능 잘 받는 방법 영어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내신하고 분리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수능은 그거에 맞춰서 그 등급에 맞춰서 대응으로 언제 어떻게 시작해서 양을 밀어붙이느냐 그게 결정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 영단어 5분 공부법이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네, 있습니다. 왜 거기 5분만 해요? 딱 앉아서 영단어를 딱 30분 동안 딱 진득하게 네, 심지어 깜지를 쓰면서 네,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 아시잖아요. 일어나면서부터 이게 계속 까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외국어라서 그렇구나.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렇구나. 그래 역시 노력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고 이제 학교로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실천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긴 한데 무조건 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조회 시간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께서 출석 부득이 오시다가
가끔씩 이제 얘 프린트물 안 갖고 왔네. 이게 다시 이제 유턴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제 보면 그 시간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찰나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단어장 꺼내가지고 예문, 단어, 보고 뜻 이런 식으로 딱 한 단어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 친구 그냥 보고 김켈리 얼굴 똑같은 거예요. 친구 이름 외우는 것처럼. 그럼 쓱 확인하고 체크. 그 다음 거도 체크. 그 다음 거도 뜻이 잘 모르겠네 체크. 그래서 모르는 단어만 이렇게 우물장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한번 훑어봤다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잠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애들은 다 그냥 뭐 혼비백산, 뭐 봉숭아학당이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한 4-5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례 끝나고 다음 선생님 들어올 시간에 또 찰나가 있잖아요. 그때 한 2-3개 이렇게 가랑비처럼 하고 1교시 끝나고 이제 뭐 하루치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20개를 봤어요. 20개를 봤는데 1교시 끝나고 그걸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형님? 까먹죠. 그렇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기억나는 사람은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이 초능력자죠. 다 기억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형수님께서 작년에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잘 기억해요. 왜요? 제가 아주 암기력이 대단해요. 네. 왜? 다 그래요. 그렇군요. 까먹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까먹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시 보면, 20개 중에서 슥 빨리 훑어보면, 한 4-5개는 그래도 기억이 안 나고, 5개는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 한 14-5개만 다시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쉬는 시간. 아까 이제 또 막혔던 거죠. 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축복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그렇게 망각이 이제 텀을 두고 있은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내가 체크를 할 때마다 뇌에 이제 계속 새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종례쯤 되고 다음날 이제 되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완전 또 이게 포맷이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전날에 체크를 내가 5번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위주로 보잖아요. 금방 살아나요. 그런 식으로 일주일에 월요일 날에는 20개 봤으면 화요일 날에는 월요일 거 중에서 끝판대장 플러스 화요일 거. 수요일에는 월요일 거하고 화요일 거에다가 수요일 신규. 목요일에는 또 그런 식으로 누적을 한 다음에 토일요일 날에는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일요일 날에는 한 번씩 써보고 스펠링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한 달이 지나서 끝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 친구들도 보면 끝까지 이름 안 외워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도저히 비주얼에 매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끝에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끝에 완전 별표가 막 새카맣게 돼 있는 것들은 포스트잇에다가 끝판대장에 탁 적은 다음에 뭐 켈리 쌤이 자리에다 붙인다든지 저는 이제 잘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자거든요. 네, 가끔씩 와이프가 있긴 한데 요즘은 학창 시절에는 돌면 이제 벽이 있잖아요. 벽에다 붙여놨어요. 자기 전에 이제 희미하게 보여요. 이렇게 막 단어가 몇 개. 스쿨 학교였나? 딱 이게 딱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꿀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눈을 뜨면 학교가 있죠. 기억이 나요? 네. 김켈리.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각인이 되는구나.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밀착형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지막 저는 이삭줍기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삭을 건지면 단어는 사실은 그냥 크게 엉덩이 힘 없이 읽을 때 술술 나올 정도는 되고 평소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방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자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게 진리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입시를 위해서 중학생 때 꼭 해야 하는 영어 공부 꼭꼭 집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영문법은 쉽게 N번 돌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도 살짝 이제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거 공부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기본이냐 심화냐 이게 우리 인류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심화 들고 다니면 있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또 한국 사람들은 또 옆 동네 바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쉽고 짧고 그냥 기본적인 것을 여러 번 봐서 구멍이 뭔지도 빨리 파악이 되거든요. 좋네. 나는 늘 투부정사에서 걸린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빨리 구멍이 파악되면 그런 것들을 좀 긴 강의에서 찾아가지고 발췌하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건 영문법은 제가 볼 때는 초 한 6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정말 책이 떨어질 때까지 달달달 돌리면 사실은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봤을 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딱 본인이 나 이거 투부정사 막히네. 나 시제가 안 되네. 라고 규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파악이 되면 자기가 예습 복습이 가능한 지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문법은 가장 쉬운 거로 N번 저학년 때 돌려라. 그건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쉬운 걸로 여러 번 돌려서 내 네. 걸로 만들어라. 네, 맞습니다. 아, 우리 학생들 영단어로 고민 정말 많이 하는데 영단어는 결국 단권화로 가야 합니다. 단권화. 네, 이거 뭐 인류의 진리입니다. 네, 오, 영단어가 단권화가 되나요? 네 됩니다. 영문법에는 똑같은 맥락입니다. 영문법 돌아갈 때 같은 트랙으로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1 혹은 고1 이렇게 n번 돌리는 거예요. n번 돌리면 여기서 이제 스펠링 제가 깜지 엄청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펠링을 쓰는 게 아니라 보면 익혀지도록 보통 예문 위주로 보고 마지막에 단어를 보는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딱 보면 뜻이 떠오를 정도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번 돌리고 시험 전이나 주말에는 이제 스펠링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하면 이제 단어장이 1학년 때쯤이면 사실은 거의 끝나잖아요. 사실은 끝은 없겠지만 90% 정도는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하산하는 거예요. 심화를 사는 게 아니라 고2쯤 넘어가면 이제 뭐 학원 문제집도 있을 거고 학교에서 보충 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다양한 데서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만 내가 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권화는 기본서가 안 됐는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마음가짐 다르게 해보겠다 하면서 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단어장 없이 그냥 단권화부터 하면 이거 정리하다 끝나는 거예요. 정리하다 3년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최적화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심화를 사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겠지만 심화에도 그러면 내가 아는 것들이 꽤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수준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한테 이제 부족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는 거. 이것도 정리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심플하게 하면 되고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단권화 해가지고 성적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이제 이거 예쁜 연습장도 필요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정문 앞에서 연습장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즘은 친구들이 물자가 많아서 그런지 막 이만큼씩 받아가지고 반에다 밀어줘. 그걸 막 벌칙처럼 생각하거든요. 전 그거 딱 받아가지고 다 주는구나. 모든 인류가 나를 응원하는구나.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단어 쓰고 맨 끝에 뜻 쓰고 해서 가려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 한 3분씩 뭐 계속 한 6번, 7번, 6, 7교시 끝날 때까지 짧게 끊어서 보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숙지 시켜야지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반 친구들 이름 학기 말이면 다 외워지죠. 네. 그 막 깜지 써서 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식이라 보면 돼요. 자주 보고 읽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중간에 그 예문을 통해서 단어도 외우는 게 좋다, 공부하는 게 좋다. 그건 어떤 방식일까요? 가령 이제 우리 스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알잖아요. 그죠? 맥락이 이제 학교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 스쿨이라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면 스쿨의 뜻은 학교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 방식이면 스쿨을 S 뭐 이렇게 CH 이렇게 쓰면서 학교, 스쿨, 학교. 더 과거로 올라가면 사전도 막 찢어먹고 이렇게. 먹어본 적 있습니다. 아 진짜요? 초등학생 때. 아 진짜? 그렇게 하면 진짜 외워지는 줄 알았네. 네. 야. 한 장 반 정도 이제 반틈 먹고 이거는 못 먹겠다. 그렇죠. 제가 우리 엄마 촬영할 때 먹어본 적. 촬영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조혜련 씨가 하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꽁트상에서 네. 그냥 이렇게 먹고. 그리고 뜨아 하고 뛰어 올라가고. 저거 엄청 재밌게 잘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눈물이 날라 그러지 갑자기.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쿨 학교 네. 이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음. 이제 우리 단어장을 보면 이제 스쿨 있고 그냥 보통 옆에 학교, 적교 있고 그 다음에 예문 나오잖아요. 맞아요. 반이어도 있고 품사도 있고 그 순서대로 가거든요. 음. 그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어를 스쿨 학교라고 우리는 인지하고 있는데 이제 시험 보거나 이제 궁극적으로 독해 시험 볼 때는 글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 뒷단어랑 이렇게 막 섞여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난독증 오는 것처럼 진짜 막 글이 떠요. 그거 진짜 많이 경험해봤을 거예요. 수험생 같은 경우에 하면 단어 몇 개 아는 거 몇 개 보이고 이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막 이래요. 지문을 계속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맞아요. 단어 단위로 봐서 그런데 그래서 문장 단위가 사실은 최소 단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할 때도 이제 스쿨이 쓰는 맥락이 있을 거잖아요. 그는 매일 뭐 공부하러 학교에 간다라는 예문이 있다. 그러면 공부랑 매일 딱 들으면 학교구나라고 우리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스쿨이 쓰인다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보고 뜻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장의 노출을 시키다 보면 기본 단위가 문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글을 볼 때도 호흡이
더 긴 거죠. 근데 단어를 본 친구들은 수영할 때 음파도 못 하는 거예요. 음파도 못 하는 거예요. 자세가 잘 나오면 뭐예요? 긴 호흡으로 못 가는데. 그래서 반드시 예문을 생명으로 거꾸로 역산해가지고 마지막에 단어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가 엄청 커요. 네. 이게 또 언어다 보니까 국어랑 영어랑 맥락이 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글 속에서 먼저 유추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파악이 됐으면 외우는 식으로. 맞아요. 네. 아, 이제 또 구문. 이 고등학교 되면 또 구문이 되게 중요한데 영어 구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세요. 실제 고등에서만 구문이 거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뭐 기초 구문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고 하는데 사실은 전 중학교 때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요즘 아이들 이제 돌보는 부모님들이 이제 주로 이제 5차 교육 과정이 많아요.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시작한 하이 제인 뭐 이부터 네. 자꾸 저 좀 뚫어지게 보지 좀 마시고 카메라하고 각도가 네.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제발 좀 저 렌즈 좀 보세요. 네, 그 세대가 이제 많으실 텐데 그때만 해도 사실 구문이라는 개념이 별로 이제 없었거든요. 요즘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초3부터 영어가 이제 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애들 설문조사하면 영어가 뭡니까? 하면 애들이 뭐라고 적냐면 초3 때부터 시작이 됐지. 그 모든 이야기 뭐 이렇게 적어요 애들이. 날 괴롭히는 존재 막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한 만큼 애들이 소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원서도 보고 뭐 학원도 엄청 발달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인풋이 많은데 중학교 가서 그 어떤 입시 영어 안에서 한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중학교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정리하는 건 타당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초3? 또부터 초3부터 시작한 사람 많이 있나요? 초1, 2 때도 하고 그 전에도 시작한 사람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시작할 때쯤 저는 이제 어떤 문장 단위의 어떤 학습이 한 번은 정립돼야 된다. 그래서 이 구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문장을 얼마나 이제 깔끔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원서 보고 온 친구들은 감으로 많이 읽거든요. 근데 감으로 가서 나중에 구멍이 슉슉 있을 수 있으니까 문장 바이 문장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구문을 이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또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더 훨씬 높은 수준의 어휘와 좀 복잡한 구조 있는 고등학교 구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 네. 구문도 단어처럼 아까 그 예문 속에서 외우는 건가요? 어떻게 공부하면 좋나요? 구문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강의나 교재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사실은 데일리로 짧게 끊어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단어는 사실은 30분 이상 투자할 필요가 솔직히 없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영문법 좀 끊어서 공부하고 구문 같은 거를 얘는 월수금 공부하면 얘는 화목한 날 이래가지고 화목 공부하든지 하면 이게 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여기서 봤던 여기 나오고 영문법 할 때 예문이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황금 비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하루에 막 4-5시간씩 공부할 필요가 없다.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총 하면 좋을까요? 뭐 중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저는 문제 학원까지 만약 치게 되면 그거 말고 이제 혼자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90분 언더 90분이면 중학교는 무리 없이 그냥 된다. 더 짧게도 사실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래도 8-90분 정도 끊어라든지 이렇게 단어 이런 거 합해서 그 정도 하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사전에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공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 때부터 문제풀이나 시험에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실수. 수학 계산 후에 숫자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틀리게 적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종적인 답이 아닌 단순 계산 결과를 적는 등 문제를 정확히 읽지 않아서 틀립니다. 몰라서 틀리는 건 소수고 대부분 실수로 틀려요. 근데 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그렇습니다. 답을 적기 전에 반드시 문제에서 무엇을 요구했는지 확인을 하고 답을 적으라고 말을 아무리 해줘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실수가 많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실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미 실수라고 단정 짓는 경우에 절반 정도는 뒤집어 보면 실수가 아니더라고요. 반전이죠, 그죠? 예.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동네 카페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이제 한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한테 우아한 목소리로 너 이거 문제 빨리 풀어라. 그래서 애는 문제를 풀고 어머니께서 책을 읽으셨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어머님이 이제 갑자기 소프라노로 이제 막 이 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딱 그거였어. 너 정신 안 차리니까 실수하지. 제가 사실은 묻고 싶었죠. 정신을 차리면 실수를 안 하나. 그러니까 물론 정신 차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실수 줄일 수는 있겠지만 코어 같은 개념은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려도 이게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뭐 씌이고 이러면 수능 날도 그렇고 이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긴장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그 어머니 화장실 가셨을 때 제가 또 오지랖에 살짝 앉았어요. 그 이유인즉슨 재교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주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많이 실수하는 게 이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동사에다 이렇게 s나 es를 붙이는 걸 이제 까먹잖아요. 왜냐면 한국 이제 우리말 문법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한국말에 이제 없는 개념이 새로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어에 대해서 딱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빨리 제한된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지 하다 보니까 그냥 흘리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시스템이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틀리고, 이제 엄마는 또 집중하라고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수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너가 이제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어에서 이미 첫 단어 하나를 봤을 때 이미 결정 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쓱 훑어보잖아요. 답을 고르고 있는 순간 이미 이제 스쳐 지나갔으니까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을 이제 사실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뭐 사실 제 과목이 아니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친구의 지금 코어에서 나오는 실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만약에 이제 2학년이면 1학년 때 거 만약 지필이 없으면 문제집 푼 거라든지 역으로 트래킹을 해서, 혹은 2학년 때 거 첫 번째 시험을 봤다면 이 시점에 그 시험 오답을 봐서 확인해야 되고, 오답이 이제 좀 겹치는지, 애가 어법에서 만약 틀린다, 혹은 서술형을 푸는데 늘 여기서 스펠링 테스트 감점이 있는다, 그게 공통된 사항이 있다면 실수 아닙니다. 개념이 구멍이 있다 보면 돼요. 개념이 구멍이 있으면 다양한 식을 출제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실수가 통일되지 않고 산발적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사실 더 안 좋은 경우입니다. 기초가 굉장히 안 닦여 있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사교육이든 뭐를 이제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일단 위에 그냥 시멘트로 덮어버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실수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서 어떤 건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아무리 너 이거 좀 신경 써 고쳐라고 해도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과연 열심히 안 할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애는 열심히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해도 여기서 빵꾸가 나고 여기에서 여기도 구멍이 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수의 종류가 좋지 않은 확률이 있으니까 빨리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이분이 네. 적은 대로 실제로 그럴 수 있죠. 너무 긴장을 해서 옮기는 과정에서 매번 실수를 하고 막 밀려 쓰거나 이런 경우는 혹시 극복 방법이 없을까요? 애가 실수하는 걸 다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대안을 그럼 드리면,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대안을 드리면, 애가 평소에 문제집을 풀었어요. 애한테 풀게 했어요. 풀게 하면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20문제 풀 거면 이제 오늘 10개만 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개 풀 거에 시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한테 이제 어머니께서 혹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10개 풀었는데 너가 볼 때 조금이라도 지금 찜찜한 문제 있으면 다시 시간 줄 테니까 세모 쳐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이제 세모를 하겠죠? 다시 이제 처음에 애들 막 자신 있게 하다가 그런가? 찜찜하네? 하고 3번, 5번, 7번에다가 일단 세모를 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세모를 쳤는지 하면 이유를 생각하거나 적게 해봐라. 그럼 애가 사실 내가 3번 찍었지만 4번이 답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한꺼풀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애가 미리 사전에 자기가 이런 게 틀릴지도 모른다는 걸 그러니까 즉 생각에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발동할 수 있는 활동을 넣는 게 좋아요. 단어 시험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가령 단어 시험을 이제 스펠링을 쓰게 했어요.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고 채점을 하기 전에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스펠링 한 개라도 틀렸을 것 같은 거 네가 빨간색 말고, 빨간색 기분 안 좋으니까 파란색 사인펜으로 네가 한번 체크해봐. 그럼 애가 이거 왠지 틀렸을 것 같다고 한번 몇 개 체크하고, 그러면 바꿀 기회 준다고. 바꿔봐라.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정답지를 보면
이게 내가 생각을 수정한 다음에 정답지 봤기 때문에 달라요. 아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예요. 틀린 다음에 한번 보라고 그러면 이게 해설 보고 4번이구만. 그럼 생각할 시간을 뺏겨버리잖아요. 해설 저자한테 내가 생각이 말린 거잖아요. 휘말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약간 문제 푸는 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빼고 본인이 생각해서 틀릴 것 같은 거, 약점일 것 같으면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보완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지든 해설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가도록 하면 시간이 나면 굉장히 개선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시간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현실적인 영어 교육 소스들 우리 홍공TV 허준석 선생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에디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